후보자님, 네. 저희들이 공정성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요. 내년에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참 분수령인 서울시장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선관위원회 정책 중립성, 공정성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담보를 받고자 이렇게 좀 강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에 대해서 선관위원이라는 직을 놓고 어디까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의, 담론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후보자님의 교수로서 또 학자적 양심으로서 이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 이거하고 정치 활동하고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후보자님의 사상이나 뭐 이념이나 성향까지 검증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또 사회 현상이나 뭐 역사적 사실 또 각종 사건에 대한 교수로서의 논평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만 가지고 선관위원으로서 자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는 2012년 대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은 이명박 정권 5년간의 패정의 연장이냐 유신의 부활이다. 이거는 너무 나가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교수의 양심으로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논평하는 거하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이 본인이 반대하는 정당의 후보를 유신의 부활이다. 패정의 연장이다. 이거는 저는 거의 캠프에서 할 수 있는 네거티브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 말씀을 하세요. 과연 이것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 한계인지. 그다음에 201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경원은 이명박 오세훈의 재방송이다. 재방송 보고 싶은가요? 이것까지도 우리 선관위원 직책을 잘 공정성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멘트인가. 이거 후보 비하 발언의 저는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 현상, 뭐 조국 뭐 사건 문제라든지 또 천안함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자기네 사상이나 이념이나 성향상. 그런데 선거 직전에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전 캠프에서 대변인이 할 수 있는 논평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좀 하나 좀 짚었으면 좋겠는 게 이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이런 것들은 우리 후보자께서 강의실에서는 분명히 지킨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양이 있기 때문에 믿어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국정감사 때 중앙선관위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중앙선관위위원장은 인사만 하고 나가세요. 선관위원들도 인사만 하고 나가세요. 오로지 우리 국회의원과 입법부에서는 선관위 사무총장만을 두고 국정감사를 합니다. 조성대 후보자가 만약에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국정감사 때 좀 증인으로 나오셔달라라고 하면 국정감사대에 설 용의는 있습니까? 네. 약속하셨어요? 네. 또 뭐 바쁘다고 안 나오시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검증을 해야 우리도 담보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법을 존중하는 자세.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을 누더기다, 쓰레기다고 얘기하시는 분의 법의 일관성, 법의 안정성.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건 선관위예요. 어떻게 이 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일관되게 해석하느냐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권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쓰레기다, 누더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에게 일관적인, 일관성이 있는 법적 해석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거 어떻게 담보하시겠어요? 아니, 쓰레기법을 어떻게 담보하실 거예요? 누더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답변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이유는 현재의 선거법, 공직선거법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요. 그거를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말을 했더라도 적어도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법을 가지고 쓰레기다 누더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그 법을 해석하는 선관위원이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네, 말씀 경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청만 할 게 아니라요. 네. 저 얼굴 좀 보시고요. 네. 아니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우리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해석을 해버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이 FTA 비준 통과시킨 의원 명단 기억하자, 내년 총선 반드시 심판하자. 저는 이게 가장 큰, 참 어떻게 보면 선관위원으로서는 가장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발언들을 쭉 보면 과연 그 직에 맞는 후보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제가 해석해야 될까요? 총선에서 심판하자. 명단을 기억합시다. 그 명단을 갖다가 이렇게 링크를 하셨더라고요. 아마 제 이름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까요? 저 좀 설득 좀 시켜주세요. 예, 그 트윗에 관해서 그 SNS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시에 저는 자연인이었고 한 사람이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그 93조 1항의 온라인 선거운동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정책에 대한 찬반을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찬반, 나는 FTA를 반대한다. 만약에 그런 발언을 하신 거하고 제가 문제를 삼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기억하자, 낙선하자, 낙선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 지적에 대해서 네, 잘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